안녕하세요. 마세TV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집.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목표이고 누군가에게는 평생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꿈입니다. 한국에서 집값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합니다. 집값은 결국 떨어질 것이다. 반대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집값이 무너지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AI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한국의 집값은 결국 무너질까요? AI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집값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무너질 가능성보다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극단적으로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한국의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한국에서 왜 집값이 이렇게 비싸졌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일자리와 교육, 교통, 의료,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기업도 사람과 인프라가 많은 수도권을 선호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계속 몰리는 지역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인구입니다. 한국의 인구는 장기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를 적게 낳고 있고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사람이 줄어들면 집을 살 사람도 줄어들고 결국 집값도 떨어지는 것 아닌가? AI 역시 이것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변수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모든 지역의 집값이 똑같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인구가 빠르게 감소한다면 빈집이 늘어나고 주택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서울처럼 일자리와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사람들이 계속 몰릴 수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서울의 집값까지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집을 사는 사람 대부분은 자신의 돈만으로 집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이자가 증가하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집값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부담이 줄어들면서 주택 구매 수요가 다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집값이 정말 무너지는 상황은 어떤 경우일까요? AI는 몇 가지 조건이 동시에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집을 사려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 두 번째,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세 번째, 경제가 장기간 침체되는 것. 네 번째, 사람들이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특정 지역의 집값은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이미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서울과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은 절대 안전할까요? AI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역시 집값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서울 집값이 하루아침에 절반으로 떨어진다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보다는 금리, 경기, 정책, 공급량 등에 따라 장기간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산 가치 하락이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소비자 역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이 크게 무너지면 단순히 집이 싸졌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소비와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이것 역시 아닙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산이 증가하지만 집이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집을 사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더욱 큰 문제가 됩니다. 월급은 천천히 오르는데 집값이 훨씬 빠르게 오른다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집 마련과의 거리가 계속 멀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는 한국 부동산의 진짜 문제를 집값이 오르느냐 떨어지느냐로만 보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특정 지역에 집중해서 살아야 하는가? 만약 일자리가 지방으로 분산되고 교통과 교육 환경이 개선되고 원격 근무가 확대된다면 수도권 주택 수요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와 인프라가 수도권에 계속 집중된다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특정 지역의 주택 수요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AI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집값이 무너질 것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집값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이유로 움직이는가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하나의 시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서울과 지방, 신축과 구축, 역세권과 비역세권. 앞으로는 이 차이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집값은 언젠가 정말 무너질까요? 아니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앞으로도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세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